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10강 영산가와 소춘향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두 작품 모두 잡가에 해당하는데 두 작품의 주제의식이 비슷한 건 아니에요. 딱히 공통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상호 텍스트성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전에 공부했던 작품과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10강에서는 두 작품이 같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읽어야겠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접 스스로 찾아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해설이 적혀있는 걸 번갈아 읽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연습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설이 적혀있지 않은 문제에 출제되는 지문만으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 영산가를 보도록 할게요. 감상 포인트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생은 덧없는 것이니 살아생전 마음껏 놀아볼 것을 권유하는 조선시대 후기 12잡가의 하나이다. 후렴구 없이 인생무상과 삶의 유흥을 노래하는 비교적 일관된 가사를 지닌 작품으로 자연을 유흥과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대부 가사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자어나 고사의 활용과 같은 당대 양반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의 나도절로와 같이 당시 유행하던 시조를 인용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감상 포인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제는 인생무상과 삶의 유흥에 대한 권유입니다. 인생무상, 우리 국강 수심가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따라서 수심가랑 엮어서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했던 거, 인생은 덧없는 것? 이거 수심가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홍록의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를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 추능을 조롱한다. 붉은 꽃 푸른 잎에서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죠. 그리고 봄바람을 통해서 나비 이런 춘기 추능 이런 시어를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붉은 꽃 푸른 잎이 산양산기를 자랑한대요. 산의 모양과 산의 기운을 자랑한다는 거죠.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네요. 가는 새 오는 나비도 의인화되고 있어요. 가는 새 오는 나비가 봄날의 흥겨움을 조롱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죽장을 짚고 망해를 신어라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이 여기로다 비류직가 삼천처 의시은하 낙구천은 옛글에도 일러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밑에 나와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옛글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타기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하늘마라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같은 적개꼬리 황금갑옷 떨쳐 입고 세류형에 넘노는 듯 병력같이 오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이 부분은 나무를 쳐서 꾀꼬리가 날아가게 하는 아이들은 꾀꼬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춘원에 나오는 구절을 변형한 부분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1행에서 11행까지 화자가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에서 느끼는 흥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움과 흥취 하면 바로 상춘곡 떠올릴 줄 알아야겠죠. 상춘곡 공부하셨죠? 이것도 필수 고전시가에 해당하죠. 흥취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어부사시사도 있죠.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이 부분은 시조를 패러디한 부분이에요. 이게 원시조인데 이 부분을 인용한 거죠. 화류장대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아라. 뒷동상 피는 꽃은 3월 봄의 필연이와 나와 같은 초로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다. 초로 인생은 풀잎 위에 내린 이슬이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허망하게 지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초로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나 같은 애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뭐 당연한 얘기죠. 낙양성 심리에 있는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을 사랑으로 삼고 삼천궁녀와 함께 몇만 년을 살기 위해서 만리장성 굳게 쌓고 수천만 년 살고자 하더니 사고평대에 나를 저물 때 숨을 거둬서 여산에 묻혔구나. 여기서 진시황을 언급하고 있죠. 중국 고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중국 고사를 활용해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시황 같은 이런 영웅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무상한 거다라는 거죠. 인생 무상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명 되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끔쩍 죽어지면 앞에 나왔던 것 또 반복하고 있죠. 칠성포로 질끈 묶어 소상반 대또리에 두리엇이 메고 갈 때 한무퉁이 돌아가니 구준비는 새우 섞어 한박으로 퍼붓는데 무주공산 털을 닦아 청송으로 우를 삼고 두견새로 벗을 삼아 주여장천 누웠으니 산은 요요 물은 쾅쾅 이것이 낙이로다. 여기에서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어 있네요. 음성상징어 설명을 추가할게요. 음성상징어가 사용돼서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진시황 같은 영웅들은 죽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나 같은 초로 인생은 또 죽고 나면은 그냥 치성포로 질끈 묶여서 상여 위에 놓인 후에 여럿이 둘러매고 한 모퉁이 돌아갈 때 구준비와 가느다란 비가 섞어서 한박으로 퍼붓는데 주인 없는 빈산에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 삼고 두견새로 벗을 삼아 밤낮으로 누웠으니 산은 요요하고 물소리는 쾅쾅하니 이것이 낙이로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은 아니 놀고 무엇하리.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은 놀아야 한다라는 거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루장화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세. 유흥을 권하는 태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거. 우리 구강 수심가에서도 놀자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마음대로 노잔다라고. 구강을 기억나시나요? 여기 수심가. 여기 나와 있죠. 수심가 마지막 부분에 애연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여기서 마음대로 노잔다. 왜 놀자고 한 거예요? 화자가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놀자고 한 거죠. 근데 영선가에서도 놀자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인생은 무상한 것이니까 인생을 즐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나 뭐 특정 내용을 보고서 이거 익숙해. 이거 수심가에 나왔는데 이렇게 떠올리면은 뭔가 되게 희열이 있지 않아요? 왜 학교 시험에서도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오면 너무 희열 느끼고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한 내용이랑 비슷한 게 익숙한 게 나왔어. 그러면 너무 반갑고 이렇게 연결할 줄 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작품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가능한 거니까 여러 작품을 접해봐야 돼요. 이렇게 시가 끝났는데 이 작품의 주제는 아까도 봤듯이 인생 무상과 삶의 유흥에 대한 권유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읽고 소춘향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가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냈어요. 작품의 초반, 붉은 꽃 푸른 잎은 자랑하고 나비는 조롱한다 이 부분이죠.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제시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붉은 꽃 푸른 잎에 나와 있던 거고,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주변 풍경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물은 쾅쾅 이 부분이죠. 고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했어요. 진시황 언급했죠.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냈어요. 물음의 방식이 사용된 부분도 마지막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죠. 이러한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하리. 물음의 방식으로 인생은 무상한 것이니까 놀아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한 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춘향가를 살펴볼게요. 소춘향가는 제목에 춘향이 있잖아요. 따라서 춘향가 내용이 나타나겠죠.
그럼 감상 포인트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 중 당시 관객들이 선호했던 장면들을 조합하여 노래로 만든 조선시대 후기 12작가의 하나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춘향가의 대목은 춘향과 이몽룡이 만나는 장면과 이몽룡과 헤어진 후 춘향이 슬퍼하는 장면인데, 이 작품에서는 논리적 연관성 없이 이러한 장면을 축약, 변형, 확대하여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춘향가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의 주제는 만남과 이별에 대한 춘향과 몽룡의 희비가 되겠습니다. 만남에 대한 기쁨과 이별에 대한 슬픔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본문을 볼게요. 춘향의 거동 보아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왼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 보인다. 대심어 우라고 솔심어 정자라. 동편의 연당이요 서편의 우물이라. 노방의 심의 오후가요. 문전의 학종 선생류라. 긴버들 희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의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추니. 저 건너 살인문 안에 삽살게 앉아 먼 산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 오니. 황혼의 청년 도라고소. 춘향의 거동 보아라 라고서 제3자 작품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춘향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물론 뜻이 밑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긴 버들 힘들어진 늙은 장송이 광풍에, 풍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란 걸 알 수 있죠. 바람에 흥이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장송이 바람에 흥을 겨워 춤을 춘대요. 의인화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흥이 겹다는 것을 통해서 화자의 기쁨이 투영됐구나. 감정이입과 의인법이 사용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입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몽룡을 만나는 것에 대한 춘향의 기대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건너 살인문 안에 삽살게 앉아 먼 산만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 내 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춘향의 말이죠. 여기에서는 춘향이가 말하는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춘향이가 말하는 거예요. 몽룡에게 자신의 집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너는 웬 계집이건대 나를 종종 녹이느냐. 너는 웬 계집이건대 장부의 간장을 녹이느냐. 여기서 화자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내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거야. 이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몽룡이겠죠. 앞에서 말한 사람은 춘향이었고 이 부분은 몽룡이네요. 말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은 약간 느끼한 말로 춘향이에 대한 자신의 연정을 드러내는 거죠. 녹음 방초 승하시에 해는 어이 더디 가고 오동추야 김김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노. 해가 너무 느리게 가고 밤은 너무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어야 춘향을 볼 수 있기에 몽룡에게는 한낮의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몽룡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춘향을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 춘향과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은 대구적 표현과 대조되는 어휘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1월 무정 더덥도다. 옥빈홍한 공로로다. 세월이 더덥대요. 인생무상이 나오네요 또. 그러면은 영산가랑 소춘향가랑 공통점이 되죠. 인생의 덧없음이 나타난다는 게 영산가와 소춘향가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파악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죠. 영산가에서도 자연물을 의인화했죠. 붉은 꽃 푸른 잎이 자랑하고 나비가 조롱한다. 여기서도 자연물이 의인화됐어요. 이것도 공통점이죠. 인생무상도 공통점이고. 옥빈홍한 공로로다. 과거에 내가 예뻤던 얼굴은 이제 보람없이 늙었다. 과거의 외모? 과거에 예뻤던 외모 하면 또 규원가 생각해야 되죠. 규원가에서 설빈환, 천연어질, 면목가증 이런 외모에 관련된 시어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떠올리면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뭐 여튼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고,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지척동방 천리인가 어이 그리 못 보는 곳. 선생님은 또 천리를 보니까 우리 삼강에서 배웠던 꿈으로 차사를 삼아, 그게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천리라는 시어가 나타나요. 이거 보이죠? 천리라도. 뭐 이게 기억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바로바로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진짜 연습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간대요. 내가 흘린 눈물이 거의 바다를 이룰 정도여가지고 그 위에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거 과장법이죠. 근데 이거를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정지상의 송인. 여기서도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르려나,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 보태나니. 여기서도 과장법이 사용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동강 물이 언제나 마르겠어, 내가 맨날 눈물을 보태는데 대동강 물은 마를 리가 없어 라는 거잖아요. 과장법이 사용됐죠. 과장법을 사용해서 임과 이별한 슬픈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지상의 송인 처음 보는 학생들은 없죠? 이것도 엄청 많이 출제되는 거잖아요. 꼭 읽어보세요. 지척동방 천리인가 어이 그리 못 보는 곳, 이렇게 끝나요. 그리운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내용이 어려울 건 없죠? 이것도 표현상의 특징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정이입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몽룡을 만나는 것에 대한 춘향의 기대감이 나타난다는 것. 대구적 표현과 대조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춘향에 대한 몽룡의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삶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영산가보다 소춘향가에서 뭔가 문제 낼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과장법도 사용됐고, 아무래도 남녀간의 이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남녀간의 이별을 다룬 시 되게 많잖아요. 따라서 그런 시들과 비교하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춘향전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영산가에서 봄의 정경을 보고선 흥취를 느끼잖아요. 따라서 상춘곡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적어도 한 2가지 정도씩이라도 찾아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10강 영산가와 소춘향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